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집 짓기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내부에 가구 배치나 기타 등등 모든 부분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고민하시는 부분이 처마 마감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처마 마감에 대해서 프레싱과 물받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프레싱과 물받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완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제작을 하는데요. 아마 영상이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잘 보시고 이 처마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잘 보고 따라 하시면 처음에는 아마 힘들 겁니다. 하지만 물받이와 프레싱 편 그리고 가위질 편을 먼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3D로 보여드렸던 부분의 처마 마감입니다. 프레싱과 물받이 이 부분을 먼저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처마 마감 소핏과 그리고 사이딩류, 이런 시멘트 사이딩이나 세라믹 사이딩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서머 사이딩에 대한 부분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런 재료 분리대 조인트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 물론 이제 제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보시고 좀 난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보시고 연습하시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회로 프레싱과 물받이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싱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용마루 자리. 이 집은 지붕 형사도가 10대 3입니다. 10대 3에 맞춰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사도에 대한 짧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대 3이면 1m일 때 30cm가 올라가는 경사도가 10대 3, 1m일 때 40cm가 올라가는 경사도가 10대 4입니다. 자, 지금 프레싱 접을 곳은 10대 3인데요. 자, 저희는 프레싱을 접을 때 90mm, 60mm, 30mm 해서 접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가 딱 150mm입니다. 그래서 150mm 판넬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15mm, 15mm, 여기는 20mm고요. 여기는 30m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핏 마감, 처마 마감을 할 수 있게 프레싱이 시작이 되고요. 자, 그래서 9 곱하기 0.4면 27mm겠죠.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게 10대 4다 그러면 36mm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필로 선을 긋습니다. 37mm, 요거는 60mm니까 18mm를 더하니까 45mm, 여기는 30mm니까 9mm를 더하니까 54mm가 돼서 이렇게 해서 하고, 요 아랫부분은 각이 없이 수직으로 갑니다. 뒷부분까지 하고요. 그리고 자르실 때 오른 가위가 이쪽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를 때 보면 왼 가위는 이쪽 부분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프레싱 자리, 처마의 자리 위치 왼쪽이냐 오른쪽에 대해서 이쪽이 반드시 잘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이쪽이 반드시 잘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이쪽이 반드시 다 잘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 가위가 자르시기 편하니까, 날이 10cm니까 10cm면 거의 한 번에 이 정도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르면 딱 갑니다. 그리고 가위는 끝까지 다 꽉 눌러서 잘리면 이 자리가 가위 자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안 누르고 끝에서 한 5mm나 1cm 정도 남기고 가위를 다시 떼고 다시 가위를 밀어서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 가위, 왼 가위를 자르실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 겹쳐지는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런 날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잘라주시고,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이쪽 자리는 말씀드렸듯이 소핏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선을 긋는 것과 자르는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는 이게 왼가위고 이게 오른가위인데요. 자, 가위마다 방향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한번 가위로 잘라주면 이렇게 꺾을 때 쉽게 꺾입니다. 네, 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 잘라 놓으시면 잘린 부분을 접어낼 때 쉽게 접힙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 요 날을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여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으실 때 이렇게 쉽게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에 나와 있는 시공은 이 부분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판넬에 씌우실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까지 다 시공을 해서 판넬에 작업을 했습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 부분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프레싱이 쳐진 거고요. 이 상태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싱을 돌리실 때는 용마루를 먼저 씌우시는 게 좋습니다. 용마루를 먼저 씌우고 프레싱하고의 라인을 맞추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재본 프레싱을 이렇게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기어를 얹든 싱크를 올리든 좌우 길이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런 골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골이 하나 있습니다. 골이 판넬에는 기본적으로 골이 보이는데요. 이 골들을 골이 보이는데요. 이 골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지금 피스 박아 놓은 곳이 바깥쪽 이 안쪽 골에 140mm 나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시공을 할 때 140mm에 맞춰서 피스를 박아 주시면 판넬하고 일정한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싱글을 치시더라도 싱글이 쪽장이 들어갈 때 일정하게 들어가고요. 기어를 올리셔도 기어의 쪽장이 일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지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항상 마감은 깔끔한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140mm를 맞췄습니다. 140mm를 맞췄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피스를 박아주시면 보시다시피 일정한 간격이 유지가 되고 나중에 싱글이나 기타 등등 작업에 용이하게 됩니다. 네, 용마루 자리를 프레싱 하나의 길이가 3m인데요 1500 나누기 하는 이유는 요 앞쪽에 꺾어서 돌아가는 자리는 지금 이 판넬과 첫 번째 판넬과 두 번째 판넬보다 길게 프레싱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판넬은 저희가 볼트를 박다 보면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살짝 위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싱이 짧게 들어가면 프레싱 끝이 꺾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기까지 두 번째 판 중간까지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짧게 했지만 프레싱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꺾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90도 코너 꺾입니다. 프레싱 코너
90도 꺾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붕고가 여기는 10대 3이라고 말씀드렸고, 프레싱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자, 이렇게 가는 부분을 꺾기 위해서는 지금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45도가 쳐져서 이쪽으로 이 밑라인이 들어가면 물이 이렇게 흘러도 이 아래로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게 하고요. 윗부분은 다 이렇게 45도 쳐줍니다. 이 선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45도 쳐주고요. 요 마지막 부분은 직선으로 내려와서 45도를 안 칩니다. 이 이유는 이 부분을 프레싱을 이렇게 접으면 이 자리가 여기에 닿습니다. 그래서 절대 90도 이상이 더 꺾이지 않기 때문에 시공을 하실 때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고요. 지금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도 이렇게 90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90도를 하면 걸리는 게 있으니까 살짝 각을 죽여서 따는 겁니다. 이렇게 따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이쪽 날개는 이리 들어가고 요 날개는 요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프레싱을 각을 다 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90도로 접혀서 들어가면 이 면과 만나게 되고, 얘도 90도로 접혀서 들어가면 이 면과 만나게 되고, 이 날개들은 이 안쪽 45도 쳐져 있는 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싱을 이렇게 해서 꺾어서 시공을 하시면 거의 뭐 프레싱의 끝판왕 레전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보다 더 고급 기술은 굳이 필요 없으십니다. 이 정도만 접으시면 아주 깔끔한 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설명을 잘 들으셔서 계속 반복 연습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뒤쪽을 먼저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꺾여버리기 때문에 여기 가위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부터 작업을 하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도 꺾이는데요. 최대한 안 꺾이게 버티면서 자, 가위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렇게 접히게 되면 아까 해놓았던 이 날개가 남습니다. 날개는 여기 보시면 선이 보이죠? 이 선에 맞춰서 벤치나 기타 등등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꺾어 주시면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손으로 잡고 하려고 하냐 보니까 좀 안 보이실 때가 있을 텐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접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 항상 벤치는 뒤에 전기 테이프, 절연 테이프나 기타 등등을 해서 요 뒷부분에 쇠가 안 나오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찍어줄 때 프레싱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업이 있으면요 지금 앵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으면 마감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런 90도 코너 같은 경우에는 기성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으로 만들어져 나오면 기성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데서 원장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보시면 첫 번째 장이 살짝 들려 보이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까지 프레싱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연필로 그어진 선에 140을 맞췄고요. 좌우를 맞췄으면 앞뒤도 맞추는 게 좋겠죠. 지금 용마루 턱에서 여기까지 3700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이 부분도 3700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700을 맞춰서 피스를 박아주면, 자, 프레싱도 반듯하고 앞뒤 좌우 거리도 다 똑같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점까지 140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0mm를 맞췄는데 보시다시피 반듯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위아래서 라인을 보거나 확인하고 할 필요도 없고요. 또 밑에서 한 사람이 봐줄 이유도 없고 혼자서 시공도 가능하고요. 네,
3700에 맞춰서 시공을 했는데요. 예, 라인이 반듯하게 잘 나왔습니다. 뭐 다 하고 실을 띄워서 맞추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영마로에서 자질해서 맞추시면 혼자 하셔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물바지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네, 물바지를 시공하실 때는 나중에 싱글을 치기 전에 J채널이나 쫄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물바지도 잘 들어가고요. 이 부분을 따주는 건 이따가 시공하는 부분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주면 마구리 시공할 때도 편하고요. 뭐 마감은 접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에는 마구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기성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같은 색상 피스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실리콘을 쏘고 헤라로 긁어서 완전히 밀착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실리콘을 잘 쏘시는 분은 그냥 쏘셔도 되는데 잘 쏘시더라고 해도 헤라질을 한번 해주면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헤라가 좋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은 헤라로 써야지 인정이 됩니다. 원래가. 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물바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도 모임통은 밑에 기둥으로 갈 수 있게 라인을 잡았고요. 또 현재 아까 이쪽을 1cm 정도, 1.5cm에서 2cm 정도 딴 이유는 이쪽에 보면 싱글을 놓고 실리콘을 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싱글은 실리콘을 치면 실리콘의 수축작용에 의해서 상부에 붙어 있는 돌가루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핏을 돌리는 J채널이나 이런 쫄대를 접어서 대시게 되면 이 안으로 싱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들릴 일이 없겠죠. 자, 이거는 이제 문선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대신에 따면 보이시죠? 밑에까지 쑥 내려갑니다. 근데 이걸 안 따면 내려가다 이렇게 걸리겠죠.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보기 싫은데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깔끔하죠. 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한 15mm에서 20mm 정도의 날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스는 프레싱에 박은 그대로 박아주시면 되고, 요 유도 모임통 있는 곳은 혹시나 많은 양의 물이 내려와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스를 2개 정도 박아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같은 위치에 박아주시면 되고요. 판넬 이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철판이 2겹이 있기 때문에 3겹, 4겹이 되죠. 이것까지 2겹, 3겹, 4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거리쇠를 거는 게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네, 물바지 시공을 하는데 거리쇠를 걸어야 하는데요. 기성으로 나온 거리쇠는 약해서 저희는 이렇게 아연으로 된 거리쇠를 접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날개를 전부 다 잘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시공을 합니다. 네, 이렇게 거리쇠를 걸어주고요. 피스는 이 자리는 철판이 3개, 이 자리는 철판이 4개가 겹치겠죠. 걸어주시고 앞쪽에는 색깔이 같은 칼라 피스를 박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거리쇠를 걸고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어느 정도 반듯해지면 판넬하고 물바지 이음에도 피스를 하나 박아주시면 추후에 흔들림이나 처짐이 없습니다. 네, 전면부에 프레싱과 물바지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코너 쪽 마감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제일 난감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밑에 피스를 박아도 되는데 피스를 박아서 안 되면 이런 부분에 피스를 박고 리벳을 쏴주시면 깔끔하게 마감입니다. 제가 리벳을 한번 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립햇을 쌓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독립햇이 탈색이 변색이 되죠, 산화 때문에. 그래서 다시 검어지게 되니까 리벳 자국이 티가 잘 안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